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실전적 문장 해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적 문장 해부란 무엇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개념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법적 개념들이 아니라 이 책에서 배운 개념들로서 머리랑 꼬리, 그리고 문장 속 문장, 핵심, 요소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복잡한 문장을 의미 단위로 끊어서 중요한 부분을 골라내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가령 머리와 꼬리 부분을 생각해보면은 꼬리를 찾고 그것에 상응하는 머리를 고른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적인 우리가 독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과 실제 하는 것은 다른데 배울 때만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이제 원리를 파악한 다음에 실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오늘부터 배우는 거는 결국 실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해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을 토대로 복잡한 문장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일 그런 의미를 골라서 인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관계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볼지 그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 이하가 실제 독해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통해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꼬리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겠죠.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꼬리라 하면은 뭐가 발생할 수 있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문제냐? 이런 문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문제가라는 게 긴 문장 형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장 속 문장의 형태를 분석하면은 사회적 토대의 변화로 말미암아 기존의 법률이 규율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고 현행 법제가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빚어지는 등의, 가령 이렇게 세 단위로 쪼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회적 토대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 부분은 어떤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기존의 법률이 규율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고 현행 법제가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빚어지기도 하고, 이 1, 2는 가령 병렬적인 형태입니다. 앞에서 배웠지만은 병렬적인 형태의 경우 두 부분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원인이 되고 1, 2 부분이 어떤 병렬적인 형태로 어떤 결과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걸로만 분석을 하면 이런데 이 부분과 같은 거죠.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로 분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문장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분석하고 읽을 수는 없겠죠.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빠르게 읽으려면 매번 분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미 단위로 나누는 것에 있어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활용해서 이제 그것을 좀 더 큰 단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사회적 토대의 변화로 말미암아 기존의 법률이 규율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고 현행 법제가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빚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읽었지만은 지금까지 공부를 제대로 해왔다면은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조금 구조적으로 머리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냐 하는 점이 길게 나타나 있는데, 토대 변화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두 가지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들을 이제 분석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 어떤 그 의미 단위로 파악하는 것이죠. 가령 이 부분은 머리, 이 부분은 꼬리, 이 부분은 뭐 문장 속 문장, 이렇게 다 개념의 이름이 있지만은 이런 개념의 이름들을 신경 쓰지 않고 각 의미 단위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제 외우려고 하면 안 되겠죠. 절대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제 문장을 통해서 연습하면서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의미 단위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나눈 것은, 다만 그 변화가 지극히 은밀하고 완만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어지죠. 변화가 은밀하고 완만하다. 그래서 팽조도 어떤 사람이죠. 근데 이 앞에 부분은 사람을 단순히 꾸며주는 거니까 한 의미로 인식하는 겁니다. 뭐 오래 산 팽조도 장구한 시간의 짧은 순간만을 본 것이어서, 그래서 감추어진 변화를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이 되겠죠. 물론 이제 분석적으로 팽조도 머리, 알 수 없었다 꼬리니까 알 수 없었다 누가, 팽조가 알 수 없었다 무엇을, 감추어진 변화를,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변화가 완만하기 때문에가 원인이 되고, 이런 뒷부분은 결과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의미 단위로 나누어서 독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 단위로 나누게 되면은 그 중에서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긴 문장으로 보면은 어떤 뭐가 중요하지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길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결국엔 5가지잖아요.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할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독해 연습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